자, 여러분, 오늘은 신축년 신축일주에 대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신금의 신축년. 자, 같은 비견이죠. 그리고 밑에 편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신금이라는 것은 결과물이죠. 완성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신금은 현실적입니다. 냉정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실리적이죠. 객관적이에요. 이성적. 이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신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신금은 크게 조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너무 덥거나 너무 차갑거나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하지 않는 것도 신금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런 신금이 왔다는 것은 같이 협업하자, 마치 같은 동지로서 친구로서 뭔가 같이 뭔가를 읽어보자라고 찾아왔어요. 근데 밑에 편인을 달고 왔죠. 이 신금과 신금은 무정한 관계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오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현실적인 목적, 이런 결과에 가까운 실리적인 결과란 말이에요. 결과. 이 결과치를 위해서 같이 뭔가 합쳐보자 라는 좀 냉철한 그런 비견과의 합이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서로 윈윈 해보자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편인이란 것은 이 신금이 지금 자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죠? 어떤 자격이냐면 예를 들어 친구가 아버지로부터 가게를 하나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혼자 하기 버거우니까 친구를 대동하에 한번 우리 같이 일해보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도 되어지고, 이게 이제 신축은 12운성에서 보면 양지거든요. 양지. 양지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배우고 읽어가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이 편인의 자격증을 세상에 뭔가 드러내보고 읽어보자. 쉽게 말하면 한번 실험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같이 협업해가지고 이 자격증을 같이 써보자.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인성을 가지고 나타난 이런 비견이 이 신금을 활용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신금과 신금은 서로 각자 자기의 실질적인 이득을 위해서 함께 윈윈하자라는 그런 길로 함께 나아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신묘 일주를 한번 볼까요? 자, 이건 편제죠. 자, 신묘 자체가 이 신금도 현침이거든요. 근데 묘라는 것도 현침이에요. 그래서 신묘일주 자체가 굉장히 예리하고 비판 능력도 그렇고 까다롭고 그리고 섬세합니다. 특히 편제에 대해서는 아주 섬세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기운이 올해 축토를 만나가지고 목국도 할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 묘라는 것은 묘목, 어린 새싹이거든요. 근데 이 어린 새싹이 축토를 만났다는 것은 얼어붙은 땅을 만난 거예요. 이 동토 위에 이 묘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힘이 듭니다. 쉽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천간에 신금과 신금이 같이 있죠. 금금목하고 있어요. 금금목이면서 이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절지가 되는 거거든요. 끊어진 자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축 속에도 어떤 게 있냐면 신금이 있어요. 자, 비견이 이렇게 왕해가지고 나를 금금목한다면 이게 만약에 신약한 사주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탈할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지는 거겠죠. 내가 목국토 했는데 잘못돼가지고 이 묘목이 싹둑 잘릴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어떻게? 신금에 의해서. 자, 이 묘 밑에 시장간에 뭐가 있냐면 갑과 을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축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개신기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을신충하고 있죠. 이 편재라는 것을 어떻게 싹둑 잘라버린다 그 말이죠. 잘못하면 편재의 큰 돈이 나갈 수 있는 위협에 처할 수도 있고, 이 간목과 기토가 어때요? 합이 되죠? 이 간목은 정제입니다. 일정 부분을 어떻게 해요? 이 축이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도 돼요. 지금 보면 이 편재가 편인을 만나가지고 제극이 나고 있거든요. 편재가 편인을 제극한다는 것은 뭔가 좀 재밌고 신나는 어떤 투자성 명목으로 내가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어떤 그런 문서에 내가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편재가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고, 간목과 기토로서 적절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천간에 이렇게 개수가 있다. 그러면 이 신금과 이 신금을 함께 금생수 해가지고 개모니까 생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도리어 이런 비견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내가 저를 끌어나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천간의 입지가 마땅치 않고 또 이 축이란 것은 음토잖아요. 그죠? 습기가 많이 찬 차가운 동토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 묘목이 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주의 사화라든가 천간의 병화라든가 이런 조우적인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만 이 묘목을 활성화해가지고 잘 키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신묘일주들은 물론 섬세하고 예리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또 재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신랄하고 활용하는 이런 빈도수라든가 감각적인 부분도 아주 예리하지만 잘못하다가는 문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좀 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신사일주 한번 볼까요? 정관이죠. 편인이 왔어요. 자, 정관이 이제 편인으로 화생토하고 있죠. 그죠? 화생토. 정관으로서 자리매김했던 부분을 이 축으로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확인하고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운이죠. 그래서 신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신사의 정관적인 이 부분을 심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다. 이란 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정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간으로 화급금 해야죠. 화급금 해야죠. 여기 축 속에도 뭐가 있어요. 또 신금이 있잖아. 신금으로부터 내가 감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내가 그동안 컨트롤 하던 것이 반대로 이제 약간 내가 컨트롤을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인하고 내 자격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받는 그런 해다. 그래서 올해 신사일주들은 신축을 만나가지고 내 자신이 좀 업그레이드가 될 필요가 있어요. 내 자질이라든가 그동안 쌓아왔던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스스로가 잘 인지하시고 공부하셔가지고 그 부족한 면을 채워가는 그런 한 해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 전체로 봤을 때 뭔가 이게 마땅치 않을 경우에는 신축이라는 비견으로부터 도리어 당금질을 당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적절하게 조정하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명신. 그죠? 그래서 내가 유능하면 올 한 해는 잘 마무리가 될 것이고 내가 좀 부족했었으면 뭔가 약간의 비판적인 그런 부분도 아마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축이라는 것은 사유축, 시작과 마무리의 그런 경우잖아요. 그죠? 나는 정관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는 자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관의 입장에서는 좀 더 예민해질 수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고 올 한 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나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한 해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신미일주. 신미일주는 올해 충미충이 되었네요. 일단 이게
일주자리니까 부부시간에 올해는 좀 떨어져 있을 수 있겠죠. 이 미토라는 것은 목화의 개념이고 축이라는 것은 금수의 개념이잖아요. 전혀 상반되는 기운이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마음이 맞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특히나 누가 찾아왔냐면 비견이 왔잖아. 비견은 옛 친구요, 동료, 그죠? 그 다음 형제요, 내 주변의 지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부부 자리에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형국이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가지고 부부 사이가 좀 문제가 올 수도 있는 그런 해로 보여진다. 혹은 직업상으로도 또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일 수도 되고, 내 자신을 볼 때는 편인이잖아요. 그죠? 편인과 편인의 만남이네요. 근데 지금 내가 그동안에 쌓아온 그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기술로 잘 읽어왔는데 올해 신축년을 맞아가지고 좀 변동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있는 자리에서 이동수도 될 수 있지만 또 편인의 다른 자격증,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또 기회 제공도 되어지거든요. 그죠? 그것을 익히고 배워서 나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시기도 된다.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기술로만 사람을 상대했다면 이 신축을 만나가지고 이제 남을 가르치는 그런 쪽으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기술과 또 다른 사람, 동료라든가 주변의 그 자격증을 토대로 해가지고 함께 동업하는 식으로 서로 보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일궈 나갈 수 있는 사이가 되겠다. 그래서 올해 신미일주는 올해 어쨌든 변동 변화수가 좀 크게 올 수가 있다. 마음이 이렇게 되면 심란스러워요. 어떻게든 뭔가 좀 바꿔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신축년이기 때문에 인묘진, 초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최소 이제 가을이나 넘어가다 보면 이게 이제 음력 6월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양력으로 7월달인데 그 이유가 돼야만 변동 변화수를 맞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올해 신미일주들은 뭐라도 다른 부분에서 자격을 하나 얻는다든지 내 자리로 뭔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거리를 하나 만들어 나가고 또 그런 사람으로 해서 서로가 보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이 되는 한 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신유일주 있죠. 신유일주. 이거는 비견이죠. 비견과 비견과의 만남이네요. 그죠? 그리고 유축의 합입니다. 내가 완전히 단단해지고 내 마음이 굉장히 좀 편안해지는 그런 한 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마무리되는 그런 기운이잖아요.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그 모습이 천간으로 완전히 진면목을 드러내면서 모든 것이 그 경력이 완전해지면서 성숙해지는 단계. 그러면서 내 마음 한구석이 굉장히 뭔가 편안해지는,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마음 한자리가 편안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는 그런 한 해죠. 비견들을 끌고 가잖아요. 그죠? 한 무리 속에 전체를 이루어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주변에 관계되는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함께 같이 뭔가를 일궈 나갈 수 있는 기운인데, 천간이나 지지에 이렇게 화기운이 강하든지 안 그러면 수기운이 강하다면 이 기운을 완전히 다 끌고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신유일주로 볼 때는 그닥 올해 한 해가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결과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신의 일주 한번 볼까요? 신의 일주 상관이죠. 편인입니다. 이 해수가 지금 물인데 이 축이 와가지고
유속의 흐름이 굉장히 더뎌지는 그런 경우예요. 이 축이라는 건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는 기운인데 이 흐름을 막아버리는 그런 형국이 되잖아요. 그죠? 도리어 뭔가 느리게 뭔가 진척이 된다 그 말이죠. 배수 속에 강목이 있거든요. 이 기토, 갑기압이 돼가지고 뭔가 묶여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올해는 비견과 비견이 만났다 하더라도 뭔가 일의 진행이 좀 더뎌질 수가 있다. 행여 여기가 자울이다 하면 올해는 해자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집자리요, 직장 자리이기 때문에 직장의 변동수라든가 이사원이 올해는 반드시 올 수 있는 그런 한 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신금이 바라는 것은 간목이거든요. 결국 가고자 하는 것은 이 간목을 향하는 마음이다 그 말이죠. 근데 얼어붙은 이런 축이 오면 아무래도 내가 마음을 아무리 급하게 먹는다 하더라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관과 편인의 관계는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그저 나의 길을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신 너무 급하게 서둘지 않으면 더디지만 진행이 서서히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원래 신의 일주는 우리가 12연속으로 목욕이잖아요. 내 길을 뭔가 드러내면 표현하고 싶은데 올해는 그것을 묻어두고 조용하게 가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하던 일을 꾸준하게 해나가면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신축을 보면 편인이네요. 편인과 편인의 만남입니다. 신축과 신축의 만남이죠. 그닥 큰 문제는 없어요. 얼어붙은 동토에 또 얼어붙은 동토가 왔다는 거는 그저 그냥 더디다는 얘기예요. 얼어있기 때문에 뭔가 동하는 것이 쉽게 동하지 않고 착 달라붙어 가지고 얼어있는 상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뭔가를 읽고자 해도 쉽게 읽어지지 않는 한 해예요. 무조건 더딥니다. 한 가지를 배우더라도 천천히 욕심부리지 않고 같이 나갈 수 있으면 늦게라도 이루어지는데 급하게 서둘지만 않으면 되겠다. 대신 다른데 이렇게 화기가 좀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이게 지금 조우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너무 얼어 있어요. 그럼 몸이 굉장히 냉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혈액 쪽에도 원고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운동을 꼭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어쨌든 신축은 12운성으로 양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하는 그런 쪽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배워왔던 것에 똑같은 그런 친구를 똑같은 사람을 만난다라고 보면 되고 그 역할을 함께 꾸려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축으로서 다시 신축을 만났기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자신을 한 번 더 뒤돌아보고 내 자신을 반성하고 새롭게 뭔가 나를 배양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해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신금과 신금과의 만남은 서로 그냥 대등한 관계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금일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